여태까지 오보가 지속됐던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런 순간을 기자 생활하면서 수십 번 겪어왔어요. 그러니까. 진실은 항상 느린 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난 1년 동안 되게 많아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근데 요거 이제 저도 이거 텍스트로 느껴졌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자, 총리 되고 나서 대통령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할 때 2, 3년 정도 안정적으로 총리를 하면 나라에도 좋고 총리 개인에게도 좋겠다. 이런 얘기 같이 나눈 적이 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31년 차 기자, 제가 거의 연초가 가장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제 아들뻘 기자들이랑 같이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실 청와대 그 주요 포스트에 있는 분들이랑 그분들이 그냥 정치하기 전부터 아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네, 그럼요. 그래서 상당히 좀 편하게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뭐 특종을 더 이 나이에 더 한들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제가 보안을 유지하면서 듣는 얘기가 많이 잠깐 있어요. 질문해 주세요. 네네. 여태까지 특종한 거 세기나 하세요? 안 세죠. 못 세죠, 잘. 의미 없죠. 그러니까. 네. 뭐 다 지나가면 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특종이 그 시점에 소진되는 것이니까, 휘발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얘기를 제가 듣고 간접적으로 많이 표현해 드렸어요.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너무나 잘 맞으니까. 네네. 그래서 2, 3년 진짜 진득하게 하고 싶어 했어. 그리고 정청래가 잘해주길 바랬다고요. 그런데 오죽하면 자기 갈비짝을 하나 뜯어서 지금 보내는 거라니까. 그대로. 지방선거 정말 잘하고 특히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한동훈 이런 사람들 살아오지 못하게 하고 그럼 이진숙, 그렇게 네. 다 했으면 이진숙은 대구라 뺀다 하더라도 아니, 이준숙도 안 됐죠. 아니 맞죠. 그래가지고 막 저 평택에서 저러지 않고 해가지고 서울시장도 이기고 그래서 뭐 지금 그러면 전당대회는 정청래 당대표 추대 대회입니다. 자, 솔직히 하나만 얘기해요. 이진숙을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진숙을 날리려고 무리하게 방통위 개혁을 한 거야. 지금 방통위 그대로 놔뒀으면 이진숙 거기서 계속 뻘짓하다가 지금 경찰 조사받고 이제 아마 감옥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이진숙 하나 지금 도려내자고, 이건 뭐 저의 관측입니다. 결국 마치 그게 언론개혁의 완성태인 양 방송법 통과시켰잖아요. 지금 MBC, KBS 사장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잖아요. YTN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뜻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그 미디어 부를 독임제로 만들고, 그래서 그 공공 채널만 지금 방통위를 유지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고. 어찌됐든 간에 그냥 청라인에서 그걸 뭐 속도전을 벌였다가 제가 비판했다가 제가 뒤집어 쓰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작년 제가 가을부터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가을부터 도저히 못 참겠다, 안 되겠다라면서 차출론이 그때부터 나왔어요. 청와대에서. 작년 10월경에. 그래서 그때부터 정청래가 긴장하기 시작했다가 11월, 12월 청와대 복귀하면서 김민석 총리를 이제 여의도로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게 거의 확정돼. 그러면서 1월부터 정청래가 급발진한 거예요. 갑자기 옛날에 얘기했던, 그때는 거부 의사를 밝혔던 합당 카드를 돌출적으로 던진 거예요. 자, 실제로 김민석 총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고발뉴스의 진실을 밝히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2, 3년 정도 안정적으로 총리하면 나라에도 좋고 총리 개인에게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다. 같이 나눈 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한 4, 5개월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당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당이 말이 안 되니까 4, 5개월이면 6월에 취임하셨으니까 10월, 11월 요때예요.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바로 그 시점에 10월 11월부터 안 되겠다. 도저히 현재 민주당 가지고는 지금 개혁 입법 이 속도가 20%밖에 안 나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한 거고요. 자, 그건 꼭 저의 개인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그런 공감대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공감대라는 게 대통령과 공감대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인사권자 누구예요? 대통령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낸 거야. 그냥 우회적으로 공감대라고 표현했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당이 중요하구나. 당정 협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체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기대한 수준의 당정 협력이 안 됐고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당 자체가 집권당답게 가지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10월 이후로 예. 저를 당으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라고 매우 점잖게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면 알아들어야지. 여전히 명팔이 김민석 자기 정치하려고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 저는 정말 그래서 정말 직접 취재하는 기자의 중요함을 또 이상호 기자님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직접 취재하는 기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마냥 그냥 추측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또 사실로 입증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청와대 이상호 기자님 계셔서 다행이네요. 근데 뭐 죄송한데 네. 하나만 더 팩트 체킹 네. 해드려요. 더 중요한 거 네. 합당 논의. 그렇죠. 이 부분도. 네. 예.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그 갈등 양상이 극대화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으로 돌아온다는 게 10월, 11월 계속 풍문으로 돌다가 12월부터 이제 가시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인지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1월부터 합당 엑셀을 밟아버린 건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 그 와중에 청와대는 되게 당황했어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당황했어. 그리고 이거 뭐지? 네. 최고위원들한테도 통보를 안 했지만 청와대도 통보를 못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 수석 대변인이랑 정무수석한테 통보 못 받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파악하고 이야기하겠다고 다 지금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추가 취재를 해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사안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예측하지 못한 비민주적 방법으로 정청래가 엑셀을 밟았다. 청와대 네.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그 표현을 폭탄 선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청와대가 그 와중에도 대통령이 속된 말로 쌩까버리면 안 되잖아. 예. 정청래가 완전 바보 되잖아. 그래서 평소에 지론입니다 정도로 거들어준 거지. 사실은 이 말도 하기 싫었어. 워낙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열흘 보름 지나니까 전혀 이 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작부터 그랬지만 그래서 청와대가 중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와대가 합당 논의 중단을 원한다. 또 당무 개입이라고 그럴까봐 네. 의중을 뭐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제가 완곡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터진 게 뭡니까? 예. 이른바 이거잖아. 최민희의 주장. 강두구. 네. 네. 최민희, 김민석의 합당 흔들기 메시지 주고받은 게 누구냐? 네. 왜 지선 전 합당 성공 못했나? 밝힐 건 밝히자. 그러니까 합당 성공하지 못한 게 소위 말하는 강두구, 김민석, 뭐 이현주 등 명팔이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 아니에요. 합당 흔들기. 근데 진짜로 그거예요? 아니면 이재명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은 아직 못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을 못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제가 뭐라고 정무수석이 말을 잘못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거야. 당에다가 8월 전당대회를 통합전대로. 조국혁신당이랑 통합전대를 하라고 그랬다고. 대통령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고발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정무수석한테 내가 기자회견에서 물어봤잖아. 오신지도 얼마 안 돼서 말 실수하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런 말도 한 적도 없고 접촉 전화도 안 했다고. 그때 생각나시죠? 네. 고재현 네, 기자. 그러셨죠. 네. 국회에서 저도 다방면으로 취재하고 있는데 그 이상호 선배님과 저는 취재원이
같은 분도 있겠지만 많이 달라요. 제 네. 나름대로 저도 국회, 청와대 깊숙이 취재하지만 지금 이상호 기자님이 브리핑하신 내용은 제가 취재한 것과 다 같아요. 크로스 체크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취재원을 이상호 기자님 밝힐 수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엄청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을 취재된 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워낙 핵심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네, 될 수 그렇죠. 있어요. 여하튼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김민석 총리도 똑같은 입장이었던 거예요. 네. 억울하지. 자 볼까요? 조국 오늘 혁신 정리된 내용입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전대가 대통령 뜻이라는 김어준의 주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했다. 이거 정무수석이 똥볼 허위 전달한 거거든. 정무수석 홍익표. 제가 계속 홍익표가 하지 않은 말 했다. 사실이 아니면 홍익표 수석이 나를 고발해라.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를 고발 못해요. 그리고 홍익표 수석은 실제로 이제는 말하지만 2번 정도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잘라버리면 당청 간의 관계가 완전히 그렇죠. 이제 균열이 터지는 거니까 지금 품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그게 용인술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오보를 계속 김어준은 사실로 믿었는지 사실이라고 알면서도 허위인지 알면서도 계속 말했는지 통합전대가 대통령 뜻인데 왜 김민석이랑 강두구는 반대로 가고 있어? 왜 통합을 저해하고 있어? 라고 여태까지 오보가 지속됐던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등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김민석이 직접 최민희, 유시민에게도 확인했지만 그들도 카더라만 이야기할 뿐 정작 그 주장의 근거로 삼은 홍익표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새로운 사실까지 밝혔다. 심지어 그런 내용을 보도하는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했다. 자 핵심만 직접 김민석 의원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레기라고 봅니다. 다시 확정한 외소를 공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분들 기레기라고 봅니다. 자 그 확정해서 공격한 대표 주자가 김 누구야? 어준이야. 근데 김어준 앞에서 기레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골 때리는 상황이냐고요. 안 그래 김어준? 대통령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고 전했다고 강덕구 의원이 말했죠. 거기서의 통합 찬성은 이미 청와대에서 대통령은 통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홍익표 수석이 전하고 말고를 떠나서의 문제입니다. 당시 정청래 대표가 학당 얘기를 갑자기 던졌고 논쟁이 너무 과열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고 정리가 됐는데 자 정리가 됐다라고 완곡하게 얘기하잖아요. 또 잘못 얘기하면 또 저기서 뭐 당무 개입이라고 할까봐. 당무 개입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청와대의 뜻이었단 말이야. 그걸 저희 전했고 말고를 떠나서의 문제입니다. 당시 정청래 대표가 학당 얘기를 갑자기 던졌고 논쟁이 너무 과열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고 정리가 됐는데 넘기는 것이 아니라 8월 통합전당대회로 하자는 건 전혀 새로운 제안 아닙니까? 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청와대가 전달했어. 네. 그리고 정청래 쪽에서 오케이 중단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정무수석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저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말 힘들어했던 게 청와대에서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 혼자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걸 정청래 대표가 한 짓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취임 4개월 이후에 10월부터 도저히 저 정청래 안 되겠다라고 한 거야. 여태까지 참은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정청래가 계속하니까 그만하라고 해야 되는데 홍익표 정무수석이 당 지도부 의원들한테 대통령이 통합전당대회 하래라고 그 와중에 또 얘기를 잘못 전한 거야. 없는 얘기를 그죠. 그러니까 강두구가 뭐야? 그죠. 라고 해서 김민석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은 말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그래서 일단은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고 정리가 됐는데 넘기는 것이 아니라 8월 통합전당대회로 하자는 건 전혀 새로운 제안 아닙니까? 그럼 누구에게나 의외의 것 아닙니까? 그럼 확인할 사안이죠. 근데 그것이 대통령의 워딩이나 어떤 지침이 나왔다면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에 대해서 제가 거짓을 했거나 그걸 방해했다면 제가 이번에 당대표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확인하셔야 될 분들이 확인하고 심지어 스스로를 기자라고 칭하는 분들 중에 저런 것들을 그냥 확정한 외소를 공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분들 기레기라고 봅니다.
아이고. 이제 저는 이런 순간을 기자 생활하면서 수십 번 겪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실이 예. 뭐 절대 스스로 소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실은 항상 느린 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호 현장에서도 너무 참혹한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난 1년 동안 되게 많아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근데 그런데 최민희 의원은 지금 이에 대해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 했어요. 만약 1이 아니라 1도 아니라 0.1이라도 사실이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최민희 의원한테 얘기하면 최민희 의원이 입장을 밝혀야 되잖아요. 밝혀야지. 근데 묵묵부답이고요. 계속 푸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님, 김혜경 여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늘 감사드리며 격하게 응원합니다. 그게 거짓말인가요? 일종의 90도 인사하면서 그냥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냥 진짜 격하게 응원을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여당 의원인데 덕분에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자,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팩트 확인하면 이제 강덕구 의원도 한마디 하실 겁니다. 그럼요. 네, 강덕구 의원도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요. 그리고 홍익표 수석이 이제 사과해야 돼요. 대국민 사과해야 되고, 사표는 그 다음이고, 그리고 저희 고발뉴스에도 상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팩트를 가지고 묻는 기자에게 허위 사실로 답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자이기 전에 세금 내는 시민으로서 세금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 허위 사실로 저의 명예를 실추한 부분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진실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저희가 구독자가 한 4만 명 정도 빠지고, 그동안 광고도 거의 절반 이하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오늘 광고 주가. 자, 다시 돌아갈게요. 김민석 인터뷰에 의미 있는 게 많이 나왔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네, 김민석 이성윤 의원님께 이어 최민희 의원님께서 중요한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의 기회를. 여러 유튜버들의 궁금증에 답하게 될 이번 일요일 유튜버 백문백답 시간에 최 의원님의 궁금증에도 답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거의 끝판 기자회견이라면서요? 저도 가볼 생각입니다. 네. 그냥 꼭 기자들만 무지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네, 당연히 이제 여러 유튜버들. 예, 다 같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고. 백문백답이면 정말 끝판 그렇죠. 옛날 네. 끝장 토론 이런 것처럼 하겠네. 굉장히 보통 긴 시간.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3시간 뭐 이상 예. 기자회견 하시잖아요. 소화되는 질문이 25개, 6개예요. 제가 봤을 때 100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숨길 게 없다는 거죠. 네. 그간 이제 국무총리 현직이어서 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간의 억울함들을 다 풀어낼 것으로 좀 가짜 보이고요. 뉴스들이 예. 격파될 것입니다.